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 두 번째 순방국인 우간다에서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아프리카 순방 중에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장병들과 만나 이들의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한 대공 유도무기 신궁이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서 100%의 명중률을 자랑했습니다. 이번 시험 성공으로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간다를 국빈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이 무세베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친북 국가인 우간다는 북한과의 협력 중단을 선언했는데요. 유진양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우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간다 측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무세베니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과의 관계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 수장으로 과거 3차례나 방북하기도 한 무세베니 대통령의 파격적인 결단입니다. 우간다 측이 그동안 북한 측과 군사 안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왔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간다 측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북한과의 협력보다는 우리나라와의 실질적인 협력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동아프리카 거점 국가인 우간다가 대북 결의 이행에 적극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북핵 공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인프라와 에너지, 새마을운동과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5억 달러 규모의 호이마 정유 공장 건설 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5억 불이라고 하는 규모는 우리의 우간다 수출이 현재 2천만 불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간다 측은 또 새마을운동은 정신자세 전환 운동이라며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한국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간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농업지도자연수원 개원식과 코리아 에이드 사업 현장을 둘러본 뒤 다음 방문국인 케냐로 이동합니다. 캄팔라에서 KTV 유진양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앞서 에티오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식에 참석해 6.25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남수단에 파병된 한빛부대 원과도 만났는데요. 계속해서 KTV 유진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65년 전 6.25 전쟁에 참전했던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 당시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지상군 6천여 명을 파병한 형제국입니다. 박 대통령은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은 불굴의 의지와 용기로 불패의 신화를 쓰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는 데 크게 기여해줬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음에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주고 계신 참전용사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남수단에서 평화유지군으로 재건과 인도적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빛부대 장병들도 만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남수단 대통령이 한빛부대 장병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지 편지를 보냈다며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언급하며 태후의 진짜 주인공은 한빛부대 장병들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무더위에다가 또 풍토병에다가 가족과 또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운 때도 많을 거고 그런 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위를 크게 선양하고 또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한빛부대 장병들은 박 대통령에게 남수단 지도와 한빛부대 활동 사진 등으로 장식된 소형 실내 등인 한빛정을 기념품으로 증정했습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KTV 유진양입니다.
6.25 전쟁 당시 유엔군 참전국 가운데 국내에 유일하게 기념관이 있는 나라가 바로 에티오피아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가면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에티오피아 순방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릴 수 있는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을 재조명해봤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관광 명소 공지천. 이곳엔 유엔군 참전국 가운데 유일하게 에티오피아 참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춘천 근교에서 크게 활약한 에티오피아군의 전공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 3월 개관했습니다. 기념관은 건물 면적 530제곱미터 규모로 에티오피아 전통 가옥 양식인 돔 형태로 지었습니다. 1층에는 에티오피아군의 참전 과정과 전투 상황, 각종 물품 등이 전시돼 있고 2층에는 에티오피아의 역사와 문화, 생활 풍습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풍물 전시실과 교류 전시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에 상대에게 결정적 타격을 주거나 괴멸시킨다는 뜻의 강류대대를 참전시켰습니다. 그 말처럼 강류부대는 총 253회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고 단 한 명의 포로도 없었던 그야말로 천하무적의 정예부대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 이해관계 없이 오직 유엔의 일원으로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아프리카에서는 유일하게 지상군을 파병한 나라, 에티오피아. 6.25를 겪은 세대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유엔 참전국과 참전 용사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은 전후 세대인 우리가 이어가야 할 몫입니다. 다가오는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깃든 이곳 기념관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이순신 합참의장의 초청으로 방한한 페트르 파벨 나토 군사위원장이 30일 오후 합참을 방문했습니다. 파벨 위원장과 이순신 합참의장은 환영 의장 행사 후 한 나토 간 군사 협력에 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30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파벨 군사위원장은 이번 방한 기간 중 JSA와 판문점을 방문하고 국방대학교에서 나토군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강연할 예정입니다. 나토 군사위원회는 나토의 고위 군사정책을 조정, 통제하는 최고 군사조직으로 나토 군사위원장이 방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 나토의 글로벌 파트너 국가로 참여한 이래 고위급 교류와 나토 연합연습 참관 등 군사교류 협력을 증진시켜 왔습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6월 1일 국방TV 강연쇼 명강특강을 통해 60만 국군 장병과 만납니다. 국방부는 6월 호국 보훈의 달 특별 정신교육을 위해 지난 5월 10일 주한 미국 대사관 내 아메리칸 센터에서 리퍼트 대사의 한미동맹 이야기라는 주제로 명강특강 프로그램을 녹화했습니다. 강연은 카투사 장병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 이명주 씨와 리퍼트 대사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대담을 통해 지난해 피습 사건과 한국에서 낳은 아들 세준, 한국의 문화 등에 관한 견해를 밝혔으며 특히 피습 사건 이후 보여준 한국 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통해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건재할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강연 이후에는 한미 장병들과 함께 미국식 공개 토론 방식인 타운홀 방식으로 한미동맹과 카투사 제도, 리퍼트 대사의 군복무 경험담 등 격식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방송은 6월 1일 오전 10시 국방TV를 통해 방송됩니다. 대공 유도무기 신궁에 장착할 적외선 탐색기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돼 최근 품질 인증 사격 시험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신궁의 국산 화율이 대폭 높아짐에 따라 양산 비용 절감과 수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의 품질 인증 사격 시험 현장. 힘차게 날아간 미사일이 무인기를 정확히 격추시킵니다. 이번 사격 시험은 신궁에 장착할 국산 적외선 탐색기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적 항공기의 적외선 방사 에너지를 탐지 추적하는 신궁의 핵심 부품인 적외선 탐색기는 그동안 해외로부터 수입해왔습니다. 적외선 탐색기의 국산화 필요성을 느낀 기품원과 LIG 넥스원은 약 4년여간의 연구 끝에 2014년 말 탐색기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 군 납품에 앞서 개발 단계의 성능이 양산품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됐는지 확인하는 이번 시험 사격에서 뛰어난 품질을 검증했습니다. 오늘 사격 시험 결과 세 발이 모두 표적에 명중함으로써 우리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적외선 탐색기를 우리 국내 기술로 개발함으로써 이제 수출의 길에도 크게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일본에 이어 독자 기술의 적외선 탐색기를 탑재한 휴대용 대공 유도무기를 가진 세계 5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한편 신궁의 국산 화율은 50% 전후에서 95% 이상으로 뛰어 약 600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예상되고 신궁 미사일의 해외 수출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향후에도 우리 무기의 국산 화율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하영입니다.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이 미 498 전투지속지원대대와 함께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한미 물자 취급 장비 운용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미 최초로 실시한 이번 대회를 통해 유사시 항만운영 작전 태세를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강경희 상사의 보도입니다. 한미 양국군의 군수물자 취급 장비 운용자들이 양국 장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유사시 한미 상호 간의 장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연대회를 올해 처음 열었습니다. 양측은 2차례 걸친 사전 협조 회의를 통해 능력 평가를 위한 전문 평가관 배치와 점검표를 작성하고 리치 스태커 등 총 12대 하역 장비를 투입해 공정하고 성과 있는 경연대회를 준비했습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경연대회는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한미 물자 취급 장비 소개에 이어 조작 요령 실습 후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는 한미 각 4개 팀이 대표로 참가해 1일차에는 미 부산 저장센터에서 2일차에는 진해 탄약창에서 각각 진행했습니다. It's going to help the bond between the U.S. and the Korean go well with each other, so that we're learning more. We're learning from you guys, and you guys are also learning from us. 이렇게 진행된 경연대회 평가 결과 한 측에서는 국군 항만운영단 665 항만대대 김준호 상사팀이, 미 측은 498 전투지속지원대대 러신 병장팀이 각각 최우수상의 명예를 안았습니다. 먼저 이번 경연대회를 통해서 한미 우호 증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군생활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1팀 팀원에게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관한 박남수 국군수송사령부 항만운영단장은 앞으로 반기 단위로 경연대회를 개최해 한미연합성을 공고히 하고 실질적인 항만운영 작전태세 완비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강경일입니다. 육군 36사단 기동대대 장병들이 지난 16일부터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야간 천리행군을 실시했습니다. 향토사단으로는 이례적이었는데요. 그동안 특전사 장병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천리행군에 성공한 36사단 기동대대 장병들을 만났습니다. 송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할 무렵 160여 명의 대원들이 연병장에 집결했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육군 36사단 기동대대원들의 11박 12일 천리행군 11차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은 강원도 영월 일대 행군에 나섰습니다. 지친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육군 1야전군사령관도 행군 코스에 동참했습니다. 이제 337km를 걷고 나머지 81km가 남은 현 시점은 여러분 모두가 완주의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또한 사령관은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전우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부대는 강원도 횡성과 정선, 영월 등 사단 책임 지역 일대를 매일 야간 시간 동안 이동했습니다. 1일 평균 이동 거리는 40여 킬로미터. 길이 없는 산악 지형과 도로 옆길, 다리 등 대원들은 다양한 행군로를 소화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태백산맥 등 적 침투로 검증 훈련으로 340km 산악 행군을 해낸 바 있는 부대는 이번 천리 행군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맨발 뛴걸음과 스쿼트, 맨발 유격체조 등을 실시하며 장병들의 하체를 집중적으로 단련했습니다. 36사단 기동대대 전 장병이 작전 지역의 모든 시군 지역을 행군함으로써 지역 안보 수호의 주인공이라는 자신감을 배양했습니다. 앞으로도 사단의 기동력과 전투력의 핵심 부대로서 적과 싸워 이기는 부대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기동대대 장병들의 천리 행군에는 사단장을 비롯한 참모부 전 간부가 동참하는 등 단합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고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악조건이었지만 함께 걷는 전우가 있기에 대원들의 발걸음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전우들과 함께 천리행군을 하면서 전우회를 느끼고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안보지킴이 36사단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임무 수행하겠습니다. 부대는 28일 자대로 복귀하며 향토사단 최초로 11박 12일 동안 진행된 419km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육군학생 군사학교는 지난 27일 올해 첫 전문사관 임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전문사관 20기로 임관한 127명의 신임 장교들은 학군교에서 장교로서의 올바른 가치관과 품성을 정립하고 기초 전투기술과 전술학 등을 이수했습니다. 전문사관은 군에서 필요한 핵심 전문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 요원을 선발해 임관시키는 제도입니다. 전문사관 20기 127명의 장교들은 통역과 교수, 전산과 간호, 의정, 군악, 재정, 5급 공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재원들입니다. 그중 재정장교 4명과 의정 8명, 5급 공채 1명은 중위로, 나머지 인원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박상현 소위가 국방부 장관상을, 한요한 소위가 육군참모총장상을 수상했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야전에 배치돼 장교로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 능력을 발휘할 예정입니다. 해병대 교육단에서는 부사관 359기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임관식에는 올해 첫 여군 부사관과 재입대자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임관식 현장에 김두현 중사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월에 입대해 11주간 강도 높은 해병대 훈련을 이겨내며 해병대 DNA를 함양한 98명의 후보생들이 해병대 신임 부사관으로 임관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서원원 교육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임관자 가족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임관자들을 축하했습니다. 신임 부사관 중에는 해병대 부사관 생활을 마치고 재입대한 고준혁 하사와 병사로 복무하다 부사관을 지원한 이명규 하사 등 특별한 이력의 신임 부사관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부사관으로서의 생활이지만 초심으로 돌아가 더 노력하고 타의 모범이 되며 솔선수범하는 간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일전불사의 각오와 필승의 신념으로 승리를 향해 돌격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첫 해병대 여군 부사관들도 탄생했습니다. 이들은 6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남군과 똑같은 훈련을 이겨내 신임 하사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2016년 3월 15일 대한민국의 딸이 되기 위하여 해병대에 입사하였습니다. 11주간의 교육훈련을 받으면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앞으로 제가 가야 할 길에 힘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는 해병대 DNA를 함양하여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11주 동안 이들을 가르친 훈련 교관들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통해 정예 해병 육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체계적인 해병대 교육훈련을 통해서 해병대 DNA가 함양이 되어 실무에 가서도 초급 지휘자로서 완벽한 임무 완수할 수 있는 정예 해병대 부사관을 양성하겠습니다. 부사관 359기는 앞으로 상륙전 교육과 주특기 교육을 이수한 후 소복도서를 비롯한 전후방 각지로 배치될 계획입니다. 오늘 임관한 해병대 부사관 359기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전투 지휘자로서 해병대 DNA를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방뉴스 김두현입니다. 방산인 시간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니켈 카드뮴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IBT 주식회사인데요. 최고의 안정성과 고도의 신뢰를 요구하는 지상과 해상, 항공 장비에 장착되는 배터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식회사 IBT에서 개발한 니켈 카드뮴 배터리 제품입니다. 전지의 양극의 산화니켈, 음극의 카드뮴을 사용하는 전통 방식입니다. 다량의 수요는 아니지만 최고의 신뢰성을 요구하는 군수 장비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1999년에 설립이 돼서 니켈 카드뮴 배터리의 국내 유일한 생산 제조업체입니다. 강한 내충격성을 가져야 되고 또 성능에 있어서도 훨씬 더 강한 출력을 좀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니켈 카드뮴 배터리는 지상과 항공 무기에서 특히 각광받고 있는데 평균 2년에서 3년에 걸쳐 개발되고 있습니다. 항공기용의 경우 수리온과 TO10, 500MD, UH-1H,
지상용의 경우 천마와 발칸 등 10개 품목에 장착돼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극저온과 극고온 등 열악한 환경을 잘 견뎌내고 일정한 전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특수 배터리 시장도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높은 출력을 요구하는 장비에 특화된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 연구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그 자체가 이 폭발 위험 이런 것들이 좀 더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걸 보장하는 BMS라는 배터리 보호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덧붙여서 해야 되는 이런 좀 기술적인 저희가 좀 기존에 안 했던 새로운 기술적인 그 분야를 좀 갖춰야 되고요. 리튬 인산철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했던 납품했던 그런 시장을 전부 차근차근 확대해 나갈 이럴 계획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살아남기에 배터리 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게 사실. 특히 중국의 저가 배터리 제품이 국내외 시장을 교란하면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량 생산으로 인해 해외 제품에 비해 비싼 게 흠이지만 기술력만큼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욕심이라면 군에서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저기 거를 좀 적용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과 이런 비용이나 이런 데서 좀 여지를 좀만 주시면 저희가 군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다 개발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999년 설립돼 17년 동안 배터리 분야 외길을 걸어온 주식회사 IBT. 열악한 상황에서도 최상의 배터리 기술을 공급하고 국산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 협력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우간다와의 정상회담에선 무세비니 대통령으로부터 북한과 교류를 단절하겠다는 입장을 이끌어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가는 북한은 비핵화를 통해 스스로의 살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